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또 합, 그래서 등비수열에 대한 걸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등차수열 봤었죠. 등차수열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봤냐면 수열의 합하고 일반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었죠. 자, 오늘은 이제 등 비수열을 보려고 하는데 등차 수열은 뭐였냐면 같을 등 뭐가 같다고 차가 같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등 비수열이라고 하면 등 비수열은 뭘까? 그치, 비가 같은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가 같은 수열이다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건 보통 나눴을 때 어떤 분자와 분모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등비수열은 뭐냐면 1, 2, 4, 8, 16, 3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이걸 가만 보니까 어떠냐면 공통된 특징이 있지. 다 2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지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수열, 이걸 보고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같이 곱해지는 또는 나눠준 거, 같이 나눠주는 얘네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공비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보통 이 공비를 R로 나타낼 건데 여기 R은 영어에서 우리 공비, 공통된 비니까 come on, ratio, 그쵸? 그래서 B가 같은 수열, 그래서 이걸 등비수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공비를 곱해주면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쭉쭉 해서 n번째 항,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있다라면 그치? 공비를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알 수 있겠네. 아, 다음 항인 A, n 플러스 1번째 항 얘는 앞에 있는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n은 자연수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등비수열의 일반적인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런 거 한번 볼까?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마이너스 81, 27, 마이너스 9, 네모,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다. 쭉 간다라고 해봐. 자, 그럼 이게 만약에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하면 공비가 얼마일까? 얘가 공비가 얼마일까? 얼마 곱하면 다음이 되냐면 일단은 3분의 1 정도 되지. 근데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하니까 아마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얘가 공비 R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모양은 뭐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에서도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보려고 그래. 일반항에 대한 걸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일반항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이렇게 한번 볼까? 자, 첫 번째 항이 A1. 자, 이건 A, 첫째 항이니까 두 번째 항은 그거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거. 세 번째 항은 그거에다가 R을 하나 더 곱하죠. 그럼 이렇게 되죠. 네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은 그럼 규칙이 대충 나오네. 여기다 R 하나 곱하니까 세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뭐야? 사실 여기는 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1은 R에 0제곱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여기에 1일 때 0, 2일 때 1, 3일 때 2, 4일 때 3. 자, 이게 계속 왔어. 그럼 우리 일반항이라는 건 몇 번째 항? n번째 항. 그러니까 n은 어떻게 돼? a 곱하기 r에 하나 작은 거 n-1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공비 r은 일단 0은 아니에요. 0이 아닌 경우
자,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됐어. 우리 비교해갖고 등차 수열도 한번 볼까? 등차 수열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치? A에는 어떻게 돼? 첫째 항에다가 D를 계속 더하는데 하나 적게.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보자. 자, 보니까 첫째 항이 7이고 공비가 -2인 수열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 일반항 AN을 구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AN은 A 플러스 n-1에 D는 -2.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뭐야? 등차수열이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자, 다시 합시다. 이런. 자, A에는 첫째 항 7 곱하기 R -2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보니까 공비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항은 어떻게 될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면서 가겠죠. 자, 2번 봅시다. 자, 일단 첫째 항은 뭐야? 48. 자, R은 뭐가 돼? R은 보니까 48이 24, 24가 12, 12가 6, 6이 3 되니까 R은 2분의 1 이렇게 되죠. 오,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얼마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일반항 구하는 건 뭐 간단한데, 그럼 이제 일반항을 이용해서 자, 첫째 항과 공비가 나왔을 때 10항을 구해라. 아, 이거는 일단 구하면 10항을 구해라. 그러니까 A10은 어떻게 돼? 첫째 항 곱하기 R에 n-1 9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오면 되지. -2 곱하기 3의 9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3의 9제곱 계산 좀 그렇다, 그치? 그냥 두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486은 몇 항입니까? 라고 했어. 그럼 그 몇 항이냐라고 하는 걸 n이라고 하면 2 곱하기 -3에 n-1제곱 한 게 -486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계산을 한번 해봐. 자, 이 약분하면은 24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거는 -243이 되니까 -243은 81 곱하기 3이네. 81은 2의 4제곱이 3의 4제곱 되니까 이거는 -3의 몇 제곱이야? 5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보니까 n-1이 얼마가 돼? 5가 돼요. 따라서 n은 얼마? 6 이렇게 됩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죠. 뭐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시험에도 나겠죠. 간단한 문제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첫째 항하고 공비가 나온 게 아니라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나왔을 때 AN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예제가 이제 나왔는데, 자, 보니까 일단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A2를 구하면 첫째 항 A 모르죠. R도 몰라요. 1제곱. 그치, 얘가 -10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 A 곱하기 R의 몇 제곱? 4제곱. 얘가 1250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 두 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R에서 위로 나눠버리면 A 약분되고, 그치? 그럼 뭐가 돼? R에 4제곱과 1제곱이니까 세제곱은 10 약분되면 -125 이렇게 되지. -125는 뭐의 세제곱이네. 뭐의? -5의 세제곱. 따라서 R은 얼마가 돼? -5. 자,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A는 얼마가 돼?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AN을 구해라 라고 하면 A R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예제 문제들을 위주로 풀어주고 있는데 그 외 간단한 이제 교과서에 보면 문제들이, 유형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고 그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에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오네요. 공비가 5장이 이렇게 될 때 처음으로 600 이상 되는 항은 언제입니까? 자, 몇 번 장이 600 이상이 될까요? 라고 하니까 몇 번 장인지 몰라. 그러니까 n번 장이 600 이상이 되는 n을 구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AN을 일반항을 구하려면 공비 알면 첫째 항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일단 공비가 이렇게 되니까 5번째 항 A5는 첫째 항 모르고 2에 4제곱 한 게 48이 되면 되죠. 야, 이거 간단하네. 얘가 16이니까 A는 얼마가 돼? 3. 아, 첫째 항이 3이 됐어. 그렇다면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이게 600 이상이 돼야 돼. 자, 그럼 3으로 약분하면 2의 n-1제곱이 200 이상이 된다 라고 했죠. 자, 2를 거듭 제곱하면 200을 넘어가는 때가 언제이냐 라고 하는 거지. 그쵸? 2의 5제곱, 6제곱 6제곱이 64죠. 7제곱이 2의 7제곱이 128 2의 8제곱이 256 아, 그러니까 n-1은 7보다는 커야겠네. 그러니까 7보다 크면 되니까 처음으로 600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n-1이 8이 될 때부터 되면 되죠. 그쵸? 8이 될 때부터 되니까 n이 7보다 커야 되니까 8보다 큰 경우가 됩니다 라고 해서 n은 지금 자연수니까 따라서 몇 번째 항부터? 네, 제 9항부터는 600 이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등차 수열할 때 여러분 기억나요? 처음에 등차 수열 일반항 배우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 배우지? 그런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가잖아. 등차 중항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 외에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네. 자, 보니까 첫째 항이 20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데 등비수열이에요. 그런데 tn은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계속 곱해가는 거야. 자, 곱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 계속 곱하는데 t의 n의 값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 여기다 곱하는 값이 얼마를 곱하는데 계속 곱하다 보는데 어쨌든 공비가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처음에 2000이었는데 공비가 2분의 1이면 2000, 1000, 500, 250, 125 이런 식으로 가잖아. 2분의 125 가잖아. 그럼 계속 가는데 자, 그 값을 나와 있는 값을 곱해주면 계속 얘는 어떻게 돼? 2000 처음에 1000 그 다음에 500 커지죠? 그 다음에 250 커지죠? 그 다음에 125 커지죠? 자, 이게 커지는 이유가 뭐야? 이거 tn 계속 숫자를 곱할 때마다 이게 자릿수가 늘어나서 수열의 뒤쪽에 있는 항으로 갈 때마다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 커지는 이유는 뭐야? 이 값들이 다 어떤 값들이니까 뭐보다? 1보다 큰 값이니까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얼마를 딱 곱하는 순간부터는 작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작아지기 시작을 해. 작아지기 시작한다는 건 이 값이 어떻다는 거야? 1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때는 언제까지야? 요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바로 전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큰 게 언제까지일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지. 맞아요? 몇 번째 항인지 모르지만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때가 언제까지인가 라는 걸 보면 돼. 그때까지는 최대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AN을 구해보자고. AN이 A R의 n-1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1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 이거는 바꿔보면 2분의 1의 n-1제곱이 2000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죠. 자, 이거 다시 쓸게. 자, 얘가 지금 2의 n-1제곱분의 되니까
분모 분자를 역수를 취해보면 얘네들이 둘 다 양수니까 역수를 취하면 2의 n-1제곱이 20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보니까 2의 10제곱하면 얼마야? 우리가 알고 있기를 2의 10제곱은 1024. 2의 11제곱은 2048 이렇게 되지. 아, 그러니까 요게 20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냐면 n-1이 10 이하일 때까지가 되죠. 맞아요? 10 이하일 때까지. 이게 11이 되는 순간에 2000을 넘어가 버리니까 따라서 n이 언제까지는 11 이하일 때까지는 1보다 큰 값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될 때, 최대가 될 때니까 그럼 먼저 11번째까지 되는 거니까 n의 값은 얼마? 1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수열 문제, 등비 수열 문제이기도 하면서 요 내용까지 언제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 문제 약간 까다로운 것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등비 수열 배웠으니까 이번엔 등비 중항을 보자고. 자, B가 일정하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만약에 세 수가 있는데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 자, 등비 중항이라는 건 등비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B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나눈 값 곱하기 R 한 개 지금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는 B 나누기 A가 R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C 나누기 B가 R이 되지.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이제 같아지는 거잖아. 그렇다면 결국에 곱해버리면 B제곱은 AC 이렇게 되네. 가운데 있는 항은 양 옆에 있는 거 곱한 거하고 같습니다. 이 얘기죠. 가운데 있는 거. 양 옆에,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양 옆에 있는 거 곱한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아마 A하고 C는 부호가 같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B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두 개가 두 개가 부호가 같기 때문에 루트 안이 지금 양수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가능한 그런 값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해봐. 예를 들면 등비중항 가운데 있는 거 두 배 한 거니까 자 6A 54B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렇다면 A와 B의 값 구해보자. 자, 그러면 등비중항 이용하면 A의 제곱은 6 곱하기 54죠. 얘가 6, 9, 54니까 6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네. 따라서 A는 얼마가 돼? 6과 3 하니까 18. 그래요? 아니죠. 제곱한 거 떼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8 되겠지. 그러니까 공비는 3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3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B의 값은 54에다가 3을 곱한 값이 될 수도 있고 54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 값이 될 수도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A가 뭐였냐에 따라서 B가 따로 결정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등비중항. 등비중항을 이용하는 문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좀 이용하는 거네. 2차 다항식을 2차식인데 얘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나머지 정리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1차식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첫 번째 F1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A. 자, A 더하기 2가 됐어요. 자, F3은 자, X-1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니까 9 더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12가 됐습니다. 자, X-6으로 나눈 나머지는 6 대입하면 되죠. 36 더하기 6 더하기 A. 자, 이건 A 더하기 42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등비수열 이루는데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루니까 등비중앙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한 거는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계산하기 싫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겠는데. a제곱 24a 그치? a제곱 자 이렇게 되죠. 그럼 a제곱 없어지네요. 넘어가면은 44에서 24 빼니까 20a가 넘어오면 다행히 간단하네.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 3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와 등비중앙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걸 일단 우리가 좀 봤고요.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합을 좀 볼게. 요거 우리 등차수열의 합 볼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n항까지 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열이 A1, A2, A3 쭉쭉쭉 A, n-1 그 다음에 A, n항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다 더한 거 이게 SN이라고 우리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SN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건가 라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등비수열이니까 SN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처음에 거는 첫째 항 A, AR, AR의 제곱 쭉쭉쭉쭉쭉 가다가 n-1번째는 AR의 n-2제곱 AN은 AR의 n-1제곱 이렇게 되죠. 자, 우리 등차수열의 합 구할 때는 등비수열의 합 말고 등차수열의 합 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SN을 이렇게 쓴 다음에 A에서 D 더한 거 마지막 항 L에서 D 빼가는 거 이렇게 해서 SN을 다시 한번 썼지. 근데 거꾸로 써갖고 더해서 D를 다 없앴잖아.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R 0이 아닌 R을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R 곱하면 AR이 되지. 그걸 어떻게 쓰냐 한 칸 밀어서 쓸 거야. 그럼 AR 여기다가 R 곱하니까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가다 보면 요 앞에 거에 R 곱한 게 여기 올 테고 자 여기다가 R 곱한 게 이쪽으로 오죠. 여기다가 R 곱한 게 여기 오지. 그래서 어떻게 빼줄 거야. 빼줬어. 빼주면 1-R에 SN이 자 빼니까 여기 어떻게 돼? 없어지죠. 다 쭉 없어져 버려. 남는 건 A-A의 R의 n제곱 이렇게 되지. 그래서 R이 만약에 1이 아니라면 SN은 어떻게 된다고? 1-R분의 A의 1-R의 n제곱 항의 개수만큼. 자 분모 문제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공식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잘 외워둬야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R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되는데 R이 만약에 1이라면 SN이 어떻게 될까? SN은 첫째 항 A이고 두 번째 항은 A, 세 번째 항은 A, 네 번째 항은 A, n번째 항은 A.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n개 A 이렇게 되겠죠. 사실 R이 1인 경우는 등비수열로 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R이 1이 아닌 경우 우리 공식 SN은 R-1분의 A 첫째 항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R분의 첫째 항의 1-R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등비수열을 만약에 우리가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이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예제 3번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이 26이고 6항까지 합이 728이라면 n항까지 합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n항까지 합 SN을 구하려면 R이든 N이든 얘를 우리가 구해야지 R과 A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 3항까지 합이 26이다라고 했으니까 S3은 자 공비 몰라 분해 첫째 항 몰라
R에 항의 수 3개 마이너스 1제곱 얘가 26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6항까지야 얘는 R-1분의 첫째 항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야? 728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위에와 아래 보니까 A R-1은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 거에서 위에 것을 나눠보자고. 나눠주면은 아래에서 위로 나눠주면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분의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이거는 아래 6제곱 아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하면 결국에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1에 자, 아래 세제곱 플러스 1과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되겠죠. 자, 이게 나눠주면 얼마가 될까? 나눠주면 얼마니? 27이 되나? 28이 되겠죠. 28이 되네요. 자, 근데 여기가 같으니까 없어져서 아래 세제곱 플러스 1이 28이 되면서 아래 세제곱은 얼마? 27. 그럼 R은 얼마야? 3. 자, R이 3이라면 여기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3-1, 2분의 A에 3의 세제곱 27-26 얘가 16. 그러니까 A가 얼마? 2. 자, A가 2고 R이 3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3 마이너스 하니까 2분의 2 곱하기 R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약분되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SN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구해줄 수